중학교 3학년 비상김 5과의 문법 첫 번째 분사구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분사구문은요,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부사절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부사절을 어떻게 한 거다? 부사절에 여러 가지, 한 3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3단계의 방법을 통해서 누굴 이용해서? 분사라고 하는 아이를 이용해서 뭘로 바꾼 거다? 분사 구문으로 전환을 시킨 거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부사절이 주절이랑 종속절이 있으면 얘들아 부사절을 주절 앞에다가 사용하면 컴마를 찍고 주절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사절이 뒤에 오는 경우는 주절 쓰고 난 다음에 그냥 부사절을 써주는 거죠. 컴마를 안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사절이 앞에 오면 컴마 찍는다. 요게 괄호로 부사처럼 뽑혀 나간다. 요 논리는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사 구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얘가 이 부분, 꺽쇠 부분이 분사 구문으로 결국 바뀌죠. 그러니까 앞에 온 경우에 컴마 찍는 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부사절은 원래 어순이 뭐다? 접주동인 거죠. 이렇게 일단 밑줄을 쳐놓고요. 여기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주어가 부사절과 주절이 똑같으면 접속사랑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로 바꿔서 만든 거다라고 했죠. 아래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As I woke up late, 우리 맨날 뭐 해야 돼? 동사 일단 개수를 확인해 주세요. had to hurry가 동사인 거죠. must의 과거가 had to인 건 알죠? 자, 그럼 일어났고 서둘렀다. 여기까지 나와 있네. 그러면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 접주동인 거죠. 표시한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됐다? 서둘러야만 했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만드는 방법이 아래에 물론 설명되어 있지만 주어 1과 주어 2가 같다라는 판단을 했죠. 잊지 말고 부사절을 돌리는 거니까 이 앞에 꺽쇠에서 전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뒤에 주절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는 그대로, 주절은 그대로. 주절은 그대로 내비두고 부사절만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는요. 필자가 원하면 생략 가능이에요.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어는 같으면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분사구문에서 양쪽의 시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과거라고 써보고요. 여기 had to니까 must의 과거였죠. 과거인 거죠. 양쪽의 시제가 어때요? 동일하죠. 양쪽 동사의 시제가 똑같으면 동원의 ing를 사용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V1과 V2의 시제가 동일하니까 우리 부사절 쪽에 있는 부사절의 동사를 뭘로 바꿔준다? 분사 이용해서 동원의 ing 형태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판단해 볼게요. 분사 구문의 중요한 게 뭘까요? 위에 부사절로 주어지는 건 우리 중1, 중2 때 하던 거야. 이제 as의 뜻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주어도 보이니까 해석이 부드럽게 들어가죠. 근데 얘가 이제 분사 구문이잖아요. ing라고 그냥 딱 써 있으니까 접속사랑 주어가 여기 없죠. 그러니까 거꾸로 유추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늦게 일어났다는 거야? 아, 내가. 주어가 똑같아서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늦게 일어났다고? 그 다음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후에 접속사가 잡히겠네? 그랬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다. 라는 접속사를 거꾸로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분사구문 만드는 법 해보죠. 자, 단계별로 총 3단계가 나와 있는데 접속사를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접속사의 의미를 만약에 강조하고 싶어요. 이거는 필자가 원하면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표시 좀 해볼게요. 예문 잡혀 있죠. As she ate the ramen. 동사. 여기도 동사. 주어.
주어 어때요? 똑같은 거 확인됐죠? 그녀가 라면을 먹었어. 그녀가 테레비를 봤어. 아, 라면 먹으면서 봤겠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럼 as의 뜻은 여기서 아,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분사 구문으로 돌리면 eating the ramen 이라고 들어오면 됐겠죠. eating the ramen 이렇게 써 있었겠죠. 요게 분사 구문이겠고 예를 들어서 아래에 또 해보죠. After she ate the ramen 라면을 이번에는 먹고 난 이후에 동사 잡고요. 그녀가 went back 되돌아갔다 인 거죠. 어딜로? 그녀의 책상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나야지 되돌아갈 수 있는 거겠죠. after라는 접속사가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을 양쪽 문장 해석해 본 다음에 유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사 원하면 남겨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은 After eating the ramen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주절은 똑같고 이렇게 하면 아 접속사를 남겨놨고 분사 구문은 잡힌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에 관한 거냐면요. 주어가 같은 경우라고 들어와 있죠. 아까도 접속사에 대한 거였고 이번엔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빼야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쪽에서? 부사절 쪽에서 빼야 되는 거야. 잊지 말고 주절은 주인이니까 건드리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 같은 경우니까 she가 똑같으니까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떤 형태로 바꾼다? 분사의 형태로 바꾸는데 동원의 ing 형태의 분사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사실 반쪽짜리 설명인 게 요거는 단순 분사 구문을 가정한 거예요. 단순 분사 구문이라 그러면 뭐다? 종속절과 주절의 시제가 동일하다면 동원의 ing로 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죠. 양쪽의 시제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after를 살려놓을 수도 있다. 그쵸? 접속사를 원하면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거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도 밑줄은 쳐보죠.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해요.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어떻게? 보통 생략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아래 예문 들어와 있죠. 한번 해볼게요. 자, 동사 먼저 잡고요. 양쪽이 시제가 뭐다? 과거 시제, 여기도 과거 시제라는 걸 잡고요. 주어 표시해 보고요. 주어 양쪽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확인했죠. 이쪽이 부사절 접속사니까 접주동으로 잡힌 거고 컴마까지로 잡혀 있는 거죠. 우리 순서가 뭐다? 그거 볼게요. 접속사를 원하면 생략 가능 1. 그 다음에 주어가 똑같으면 반드시 생략 이거는. 이게 2. 그리고 나서 3번이 뭐 한다? 동사의 양쪽의 시제를 비교한다. 동사 확인하는 거죠. 시제를. 어때요? 시제가 동일하니까 비동사를 동원의 ing의 형태로 바꿨겠죠. was가 뭘로 바뀌어요? being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남아요? 그냥 being 돌리고 나머지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ired가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꺽쇠를 치면 이렇게 분사구문이 생겼는데 되게 재미난 게 분사구문에서 being을 주로 생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문장에서는 being이 빠져 있는 상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딱 읽는데 갑자기 tired 하고 컴마 딱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문장이. tired, she came back home 해도 이게 올바른 문장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한다? tired가 형용사죠. PP에서 왔으니까. 그럼 피곤한이란 뜻이잖아요. 누가 피곤하다? 아, 그녀가 피곤했대요. 언제? 과거에.
시제 똑같으니까 빙으로 빠진 거다. 역추론 해주시면 되겠죠. 어법상 올바른 거예요. SC가 혼자 남은 거예요. 그쵸? 비동사는 이 형식. 그러니까 당연히 SC가 남아있겠죠. 이해됐어요? 주격 보호가 남아있고 컴마 찍고 시작해도 올바른 문장이다. 그 다음 우리가 이 2번에서 뭘 배웠냐면 양쪽 주어가 똑같으면 뺀다 라고 했는데 주어가 다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두 주어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한다? 부사절 주어 그냥 남겨두면 된다라는 거죠. 표시해 볼까요? 양쪽의 주어가 the family랑 the phone이네요. 그죠? 표시해 보면 while부터 컴마까지가 부사절, 주어, 동사, 과거 진행이니까 과거라고 써놓고 1, ring, rang, rung, 과거 시제인 거죠? 과거, 양쪽 시제는 동일하다 확인했죠? V1, V2 시제 동일. 과거 진행이라 그래도 과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주어가 달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남겨놓는다였었죠. 우리의 법칙을 생각해보면 해볼까? 자, 순서대로 해보면 자, while 접속사 원하면 뺄 수 있다 1번이었죠. 주어가 달라. 이번엔 내가 X를 치면 안 되겠죠. 살려야 되는 거야. 이번엔 살리고 그 다음에 was waiting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was 얘를 뭘로 돌려요? being으로 돌리겠죠. 이해돼요? 얘가 뭘로? being으로 바뀐다. 나머지 그대로 being waiting for him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쓰는 거다? 최종 결론. 이렇게 주어가 S1이 살아있고 being이 여기 생략된 거죠, 지금. being 생략. 하면서 waiting 혼자 남은 거죠. waiting for him 그대로 남은 거죠, 그냥. 이해됐어요? 이렇게 꺽쇠 치고 난 다음에 얘가 분사 구문이에요. 뒤에는 그대로죠. S2, V2. 주절은 그대로고 부사절을 전환시켰군.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음 거. 자, 분사구문의 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잘 생각해봐요. 영어에서 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라 그러면 결국 뭐지? 결국 해석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기억나요? 뭐뭐 하는 것, 아니 뭐뭐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고르잖아요. 형태는 똑같은데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거죠. 똑같아요. 분사 구문도 분명 뭐 동원의 ing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컴마 찍고 뒤에 뭐 S2, V2 이렇게 생겼는데 요 부분을 뭘로 해석할까? 라서 해석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해석 방법을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요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을 비교해서 적절한 접속사를 끄집어내면 되는 거겠죠. 즉, 뭐 한다? 접속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접속사를 선택해주면 되는 건데 그 접속사, 당연히 얘가 부사절 출신이니까 부사절 접속사를 잘 선택해주시면 되겠죠. 부사절 접속사. 그럼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를 거꾸로 기억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시간일 때 부사절 접속사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면 before, after.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이후에. 뭐 since, 뭐뭐 한 이후로. 이런 거 있죠? when, 뭐뭐 할 때. as도 뭐뭐 할 때. 그죠? 이런 게 시간의 접속사 아이들이죠. 써주고요. 이유일 때 어떤 거 있어요? because도 있고 그 다음에 since도 있고 as도 있고 얘네 다 이유의 접속사 아이들이죠. 자, 조건일 때 누구 있어요? if 있고 그 다음에 부정일 때는 unless 쓰는 거죠. 됐어요? if랑 unless. 뭐뭐 한다면 이거 양보일 때는 누구 있었죠? 4개 쓸 거예요. although 그 다음에 though 대문자로 쓰세요. even though 그 다음에 even if까지. 이 4개는 항상 세트로 기억해 주는 거죠. 양보일 때 해석이 뭐다? 전부 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하는 거였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 연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분사구문이 적혀있는 쪽을 보고 거꾸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보죠. 분사구문 내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컴마 있으니까 여기까지 잡고 ing로 시작했어. 그리고 컴마 있으니까 분사 구문이야 라고 유추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았어. 뭐를? 버스가 뭐 했다고? gone. 갔다. 버스가 간 거니까 50 맞죠? 5형식 동사였고 버스가 갔다는 거 알았대요. 우리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갔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해? 터미널에 도착한 후에 아니면 도착했을 때 그 순간에 알은 거죠. 뭐뭐 할 때라고 하는 when이라고 하는 부사절 접속사가 예쁘겠다라고 해석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누가 도착했을까? 당연히 주어가 똑같으니까 빠졌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S1, S2가 똑같으니까 빠졌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 여기 arrived라고 쓰여져 있죠. 이 시제 어떻게 판단해요? found의 시제가 뭔지를 거꾸로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과거 시제니까 당연히 부사절 쓸 때도 과거 시제로 써주면 되는 거겠죠. 이 arriving을 전환할 때요. 시제 쓸 때. 오케이? at the terminal은 그대로. 꺽쇠 치면 요 아래가 부사절인 거죠. 얘는 분사 구문이었던 거고. 이유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여기 써있지만 이거 이 글씨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읽어볼게요. 자, living in a town 꺽쇠치고 그가 가지고 있어요. few visitors. few는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어구죠. 그러면 그가 방문객을 거의 안 가지고 있다라고 써져 있죠. in a town. 마을에 살고 있어. town은 작은 마을 얘기하는 거죠. city가 도시인 거고요. 그쵸? 작은 마을에 살기 때문에 방문객이 없겠구나. 이유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유, because나 as나 since 중에 원하는 걸 써준다는 거죠. 이유의 접속사를 쓰고 그 다음에 누가 살아요? 그가 살고 있겠죠. 이해됐어요? S1, S2가 같으니까 빠졌겠죠. 그 다음에 has의 시제가 뭐예요? 현재 시제에 잡혀 있는 거죠. 현재 시제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 여기 lives 해서 현재 시제를 잡아주시는 거죠. in a town 한 다음에 받으면 되겠죠. 써볼까요? 얘가 부사절인 거고요. 얘가 누구다? 분사 구문이다 라는 거죠. 분사랑 분사 구문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이해돼요? 분사 구문은 부사절을 돌린 아이. 이만큼을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고 분사는 어떤 거? 뭐 앞에서 꾸미고 뒤에서 꾸미고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미는 거. 그게 분사인 거예요. 그죠? 다음에 going by air 라고 써있죠. 이것도 똑같이 일단 표시해 볼게요. 너가 should get there. 도착해야 돼. 거기에 before dark. 어둡기 전에 라고 써있네요. 너가 거기에 어둡기 전에 도착해야 될 거야 라고 돼 있죠. by air는요. 비행기 타면 비행기로 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공기로가 아니라 비행기로 만약에 간다면 너 해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될 거야. 가게 될 거야. 이 얘기인 거죠. 뭐뭐 한다면 이 되니까 if 조건이 잡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판단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여기 if일지 unless일지. 근데 by car 하면 그때는 unless겠죠. 이해돼요? 자동차로 가지 않는다면 자동차로 가지 않는다면 일찍 도착할 거야. 해 떨어지기 전에 어둡기 전에 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해돼요?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똑같은 거 S1, S2 그 다음에 시제 여기다 현재라고 써야 되겠죠. 한 다음에 닫아주시면 되겠죠. going을 go로 돌린 거. 요 시제를 잘 파악해 주시고요. 아래도 연습해 볼게요. living next door 라고 되어 있는데 표시한 다음에 I seldom, seldom한테 부사 표시해 주고요. 자, seldom,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부사인 거죠.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인 거죠. 그럼 내가 좀처럼 그녀를 보지 못해. 중요한 건 얘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현재 시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주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 ing로 시작하고 주어가 안 써있다는 말은 주어가 똑같아서 빠졌다는 소리다 이거죠. next door는 옆집에 라는 뜻이고 옆집에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근데 내가 그녀를 좀처럼 보지 않네요. 희한한 거죠. 옆집에 사는데 왜 안 만날까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양보가 필요한 거죠. 우리 양보의 접속사라는 말은요. 사실 쉽게 말하면 but 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옆에다가 but이랑 비슷하다라고 써주면 좀 더 편해요.
앞문장 뒷문장이 하지만이라고 잡히는 게 맞아요. 옆집에 살지만 하지만 내가 그녀를 거의 못 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표시해 볼까요? though.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양보의 접속사이고 그 다음에 주어가 똑같아서 빠진다 그랬죠. S1, S2 써주시고요. 동사는 뭐라고 쓴다? 현재 시제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컴마에서 꺽쇠 닫아주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안 배운 게 있죠. 지금 전부 다 연습했던 문장이 전부 다 긍정문이었어요. 근데 부정문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부정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not이랑 never를 사용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다가? 분사구문 앞에다가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맨 앞에, 분사구문의 맨 앞에다가 not이랑 never 붙이기만 하면 돼요. 연습해 볼게요. 자, as I don't know에다가 V 한 다음에 일단 시제 써야 되겠죠. 현재 시제 닫아주고 뒤에 주어 잡고 can't visit 현재 시제 파악해주고요. 그러면 접주동 잡혀있죠. 주어가 어때요? 일단 주어 똑같다. 느낌 잡았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떠올려요. 순서는 접주동이에요. 접 뺄게요. 주 똑같으니까 뺄게요. 동사 어떻게 한다? 시제 똑같으면 동원의 ing로 바꾼다. 분사의 형태죠. 이거 현재 분사의 형태죠. 오케이? 이렇게 바꾼다. 시제 똑같으니까. 양쪽 비교해서. 잊지 말고 시제 비교요. 시제 태 아니야. 시제 비교하는 건데 자, 그럼 knowing까지는 썼죠. 나머지 where she lives 이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잡히는데 don't know 였으니까 knowing not이 아니라 not knowing으로 간다고요. 그치? don't know라고 하는 이 부정문 부분이 뭘로? not knowing으로 전환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절은 어때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주절은 그대로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절은 그대로 여기 막 부정문 있다고 해서 막 여기를 막 not으로 시작하고 이러면 안 돼. 여긴 그대로 두고 부사절을 부정어니까 not이나 never knowing 써도 올바른 거예요. never knowing where she lives도 동의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래 추가로 들어와 있는 거는요. 이제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양쪽 동사의 시제를 확인해 주세요. 이 얘기를 계속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좀 문제가 학교에서 쉽게 나온다면 여기까지로 당연히 문제가 나오는 건데 당연히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아래도 알아야 되고 고등학생 때는 항상 이쪽이 중요하게 되거든요. 볼게요. 어떤 경우다? 시제가 주절보다 앞서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기억나요? 선생님이 양쪽 동사 시제 봤을 때 한쪽이 앞서, 그러니까 양쪽 동사 시제가 달라라고 하면 무슨 분사구문이다?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공식은 뭐다? 여기 나온 것처럼 having, 대문자로 쓸게요. 우리는 having pp로 시작하게 됩니다. 조건은 뭐다? 양쪽 시제 다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V1이 앞선다. 얘기죠? 연습해 볼게요. After I have finished my assignment. assignment는 숙제란 뜻이죠. had finished한테 표시해 주시고요. 1. went out 표시하시고요. 2. 이건 외출하다라는 뜻이죠. 자, 접주동 찾아보세요. 주어 S1, S2. 일단 주어는 똑같네요. 그쵸? 그러면 자 순서 어떻게 한다고요? 접속사 원에서 뺄게요. 내가 원하면 빼는 거죠. 주어는 반드시 빼야 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 양쪽 시제를 확인했는데 시제를 비교를 했더니 이번엔 어떻다? had pp니까 대과거죠. 여기는 단순 과거죠. 그냥 과거 시제죠. 이쪽이 하나 더 앞선다라는 얘기 이해돼요? 그러니까 had finished를 보고 뭘로 고친다? having pp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완료 분사 구문이다. 자, 산책하러 나갔다는 거죠. 숙제 끝난 이후에. 거꾸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having finished를 보고
분사 구문이네 라고 판단했죠. 자, 분사 구문을 뭘로 전환? 이번엔 부사절로 전환하는 연습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똑같이 꺽쇠가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접, 주, 동의 형태로 써야겠다라고 일단 쓸 거죠. 그럼 접주동을 어떻게 쓴다? 일단 주어가 없다는 소리는 똑같으니까 I라고 쓰면 되겠고, 내 숙제 끝냈고, 일단 해석은 되잖아요, 얘 때문에. 내 숙제 끝냈고 내가 산책하러 나갔어. 그럼 끝내고 나서 나갔겠죠, 보통. after. 근데 만약에 의미상 끝내기 전에 나갔어 라면 before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문맥상 그건 판단하는 거예요. 앞뒤에 문장 여러 개 잡힐 거예요. 내 숙제 끝내고 나서. 근데 여기가 시제가 뭔지를 꼭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절에 있는 동사가 과거 시제로 지금 잡혀 있으니까 여기보다 하나 앞서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가 대과거다라고 쓰게 되겠고, 대과거의 공식이 had pp네 하는 순간 여기다가 had finished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하고 나머지 그대로 my assignment 그대로 써주면 되고 뒷문장도 그냥 그대로 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자, 까지 일단 설명이고요. 연습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